천민이죠. 소작구, 뒤작구.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선시대는 백정이라 불렀고,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일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뭘까요? 맨 처음에는 이 불교의 어떤 그 종교 있잖아요. 종교 행사. 그런 것들을 종교의 어떤 매향이라고 하는, 매향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을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상호 부조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죠, 여러분들? 네, 바로 향도입니다, 향도. 네, 향도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맨 처음에는 이제 종교 조직이 출발해가지고, 이후에는 상호 부조, 서로 간에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호 부조의 어떤 그런 기능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여성의 지위예요. 여성의 지위. 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았죠. 네. 고려시대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남녀의 어떤 그 구분, 남녀의 어떤 서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그 학문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리학이었죠. 조선시대는 그 성리학에 의해서 남자가 정통이었고 여자는 정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당연히 그 종속적인 존재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도 역시 조선시대 후기나 가서야 그게 강화되지,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성 내 가정 내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조선 전기까지도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성의 어떤 가정 내 지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일단 상속 있잖아요. 상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균분 상속이 들어오겠죠. 균분 상속. 아들이나 딸이나 그냥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이런 균분 상속의 모습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이 이제 똑같이 나눠주니까 당연히 제사.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윤행봉사. 어려운 한자인데, 이건 뭐 어려운 말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윤행봉사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사회의 어떤 가장 큰.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재가 있잖아요. 그 여성의 재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로 쭉 가시면 근현대사 배울 때 그 동학농민 운동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라고 해서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죠. 언제? 갑오개혁 때 드디어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드디어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된다는 문구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건.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냔 말이에요, 이게. 아주 먼 옛날부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이 고려시대만 해도 여러분들 과부들의 재가, 네, 이거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혼한 여성의 자식에게는 문과응시가 금지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제도들이 막 들어오면서 재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귀결로서 동학농민 운동 때 과부제가 허용해달라.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갑오개혁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주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고려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여러분들 그 빈민 구율 제도로서 의창이라든지 또는 뭐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상평창이라든지, 그 다음이 또 빈민구율 제위보라든지 그죠? 일정한 기금을 축적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기금의 어떤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목적에 쓰는 것이죠. 제위보. 와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특징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 파트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 파트에서는 먼저 이 승려부터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고대 승려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승려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있었습니까? 원효, 의상, 해초. 그죠? 3명.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3명의 승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승려가 있냐면, 자, 먼저, 의천, 그 다음이 진울, 그리고 이 진울의 제자죠. 제자인 희심. 을 기억을 좀 먼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하면은 천태종. 그죠? 천태종. 이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그 다음에 의천이나 진울이나 둘 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의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교관 겸수. 네. 교관 겸수에 의한 그런 방법. 교종과 관, 직관. 딱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선종이 되겠죠.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관겸수. 예, 의천 천태종의 교관겸수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울하면 어떤 종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조계종. 지금도 조계종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사실 우리나라 불교의 양대 종파가 바로 이 천태종과 조계종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종파들이 바로 이 고려시대 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조선시대 형성됐겠습니까? 예, 성리학의 나라, 불교 탄압, 숭유, 억불 정책하는 그 조선시대의 그 종파가 탄생됐겠습니까? 예, 불교의 나라, 이 고려에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이때는 어떤 이 진울의 조계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야 되느냐? 정해, 쌍수. 그죠? 예. 정해, 쌍수. 선종이 이러는 거예요. 이건 선종이죠. 지혜. 그러니까 선종과 지혜, 교종을 같이 배워야 한다. 예. 같은 말이에요. 교관겸수나 정해쌍수나 같은 말인데 교관겸수는 지금 앞에 이 교종이 먼저 나왔잖아요.